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의 내용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변 분들 혹시나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 공유, 소개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모르면 당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체크북이라기도 하죠. 체크를 썼는데 통장, 나에 있는 뱅킹의 체킹 어카운트가 털리는 사기들이 다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개인에 가까운 지인께서 최근에 이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혹시나 경험이 있으시거나 남들에게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뉴욕 기다리쌤이 얘기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더라라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댓글과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해 봅니다. 지난날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면 꺼내기 싫은, 다시 기억하기 싫은 일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한번 짚어보죠. 미국에서는 여전히 종이 수표, 즉 체크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자동 이체라든지 혹은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것보다 아직까지 핸드라이팅으로 사인을 딱 해서 금액을 적고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우편 요금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기, 프라우드도 매우 요즘에 다양하고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노년층, 즉 시니어와 외국인들, 이들을 통해서 최근에 미국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체크 관련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체크 사기 유형들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오버페이먼트 스캠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보내서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수법은 사기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고의로 더 많은 금액의 수표를 보낸 뒤에 잘못 보냈다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받은 수표는 결국 부도 처리가 되죠. 바운스가 나는 겁니다. 즉 리턴 체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차액을 나는 송금을 했죠. 보냈죠. 그러면 나는 현금 손해만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이 내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현금을 주고받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거리가 좀 스테이지 좀 다르거나 이럴 때에는 체크를 보냅니다. 현금을 넣어서 보내진 않으니까 그때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페이크 체크 스캠입니다. 페이크 체크 스캠, 즉 말 그대로 가짜 수표를 통한 사기입니다. 수법은 고용이나 장학금, 복권에 당첨이 됐다, 설문조사를 해서 고맙다라는 리워드, 즉 보상을 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수표를 보내고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가장 많았었던 것이 한동안의 이 크루즈 여행입니다. 한두 번씩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복권에 당첨이 됐으니까 이만큼의 체크를 보냅니다. 장학금이 당첨이 되셔서 선정이 되셔서 이만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처럼 혹은 복권 발행국처럼 아주 자세하게 똑같이 보이는 체크를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 되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은행은 일단 돈을 입금시켜는 줍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것이 페이크 체크, 가짜 수표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입금을 했었던 내 금액을 피해를 받는 거죠. 전부 피해의 몫은 내 몫이 됩니다. 이것은 보상받기도 힘듭니다. 다음으로는 체크 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표 세탁 사기인데요. 도난당한 수표에 적힌 수취인 이름과 이게 최근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를 끊어주신다고 주변에
관리실에다가 놓거나 또 체크를 보내는 것을 중간에 빼내는 거죠. 도둑들이. 그래서 이 빼낸 수표 체크에 적힌 수취인 이름과 금액을 지우고 다른 이름과 금액으로 조작을 한 뒤에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가짜로 이 체크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죠. 최근에 가장 많습니다. 이 발생 장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체통, 우리가 쓰고 있는 Especially USPS Blue Mail Box라고 해서 파란색 메일통에 체크를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혹은 열려있는 우편함에 도난된 수표로 사용이 됩니다. 즉, 내 메일박스에서 혹은 내가 이제 보통은 미국에서 메일이 오는 거를 메일박스에 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쁘신 분들은 우체부가 가져가라고 메일박스에다 내가 발행을 해서 보내는 체크를 넣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 메일박스에 있는 체크를 훔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charity 또는 donation 스캠입니다. 가짜 기부를 했다라는 사기의 형태입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자선단체를 사칭해서 기부를 요청하면서 체크를 써서 보내달라고 지불을 요청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게 또 가장 많은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도메인이나 혹은 호스팅이 리뉴돼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또 많고요. 혹은 IRS나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사칭을 하는 체크로 지불을 유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낸 수표는 사기꾼이 직접 인출을 하거나 위조를 해서 더 큰 금액을 빼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당하는 형태인데요. Mystery Shopper Scam입니다. Mystery Shopper Scam. 사기를 치는 방법인데요. 수법은 미스터리 쇼핑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면서 거액의 수표를 보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바를 고용합니다. 그러고서는 구매 대행이라고 하죠. 청바지 집에 가서 청바지 사고 티셔츠 집에 가서 티셔츠를 사서 나한테 우리 회사에 보내주면 됩니다. 구매를 해서. 그럼 우리는 온라인으로 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쇼핑해서 사다 주는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야 되니까 카드나 체크를 보낸다고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가 잔돈이 남겠죠. 나머지를 송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서큘레이션을 봤을 때 수표가 나중에는 가짜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남은 돈의 만큼 내가 보낸 돈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마 이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저는 제 주변에서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예전에 구매 대행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브랜드 제품들을 한국에서 갖다가 파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의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돈을 보내주죠. 현금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현금을 보내면 현금을 바꿔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표를 보내서 이것을 사용을 해라 라는 사용 방법을 혹은 체크카드를 보내는데 이게 사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렌탈 스캠입니다. 즉 렌트 계약 사기인데요. 거주할 집을 계약하기 전에 보증금 또는 선불금을 수표로 보내게 한 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특히 허위로 게시가 된 부동산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 자녀분들이 많죠. 공부를 위스콘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고 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잡은 뉴욕에서 구하게 됩니다. 뉴욕에 와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에다가 전화를 하죠.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신용조사도 해야 되고 크레딧 조사도 해야 되고 디파짓을 보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한동안도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수표는 입금 후에 바로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체크를 입금한 후에 은행에서 완전히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1에서 2주 정도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체크는 우체국 내부에서 보내거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시는 걸 적극 권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크는 우체국 내부, 그러니까 건물에 와서, 우체통 말고요, 내부에 와서 보내거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해라. 네 번째로는 주소가 노출된 편지함은 잠금 장치가 있는 것으로 변경을 해라. 다섯 번째로는 선입금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거래는 무조건 사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섯 가지.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수표는, 체크는 우체국 가서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거나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는 걸 권합니다. 이제는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혹은 내가 저거는 몰라도 되는 것 같지만 얼떨결에 당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보통 때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하시는 거 제가 불과 2주 전에도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공유 꼭 하는 내용이니까 주변 분들하고도 이 내용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알림 설정,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쌈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해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